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10분을 피하셨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내일을 맞이했다면 당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단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부 좀 했다는 엘리트,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는 숙련된 개발자들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AI를 똑똑한 세탁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넣고 버튼을 눌러야만 돌아가는 수동적인 기계였죠.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AI는 에이젠틱 AI라는 이름의 가사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빨랫감을 찾아내고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가 끝나면 옷장 정리까지 완벽하게 끝마칩니다.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틈새를 아예 지워버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한 코드를 짜기 위해 수십 명의 개발자가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 하나가 그 수십 명의 몫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합니다. AI 시대에는 개발자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던 장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현실은 가장 먼저 대체되는 1순위가 바로 AI 전문가와 고숙련 개발자들이라는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업무 비중의 50%가 사라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공들여 쌓아온 지식의 성벽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성벽을 넘어 거실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당신을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팩트는 날카롭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저는 이 진실을 멈추지 않고 말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 AI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가난해질 위기에 처한 걸까요? 물건은 넘쳐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왜 정작 당신의 통장은 말라가는 걸까요? 이 잔인한 경제적 모순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말 참 듣기 좋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미덕은 이제 당신의 부를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경제의 판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귀했습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고 기업은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노동이 곧 생산의 핵심이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생산의 주인공은 인간의 근육이나 두뇌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라는 자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건영 단장은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과거에는 생산성이 좋아지면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 대중의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인간을 소외시킵니다. 기계가 일을 더 잘할수록 기업은 사람을 덜 뽑게 되고 결국 노동자가 가져가야 할 몫은 자본가와 기술 소유주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용소득의 시대가 저물고 자본소득의 시대가 압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야근하며 몸값을 올리려 애써도 자본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불어나는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노동으로만 부를 쌓겠다는 전략은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옆에서 전력 질주를 하며 이기겠다고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당신은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변화가 단순히 돈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물건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것을 소비할 사람들의 주머니가 말라붙는 기묘한 경제적 재앙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눈앞에 왔는데 왜 우리는 유토피아가 아닌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늪을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경제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모순적인 공포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세상의 모든 물건값이 껌값처럼 싸지는 세상, 꿈만 같으신가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에게 이 시나리오는 인류가 마주할 가장 잔혹한 공포 영화와 같습니다. 바로 디플레이션의 늪입니다. 김대식 교수와 오건현 단장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AI가 생산성을 폭발시켜 물건을 무한정 찍어내면 가격은 곤두박질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보다 내일 사는 게 더 싸니 지갑을 닫아버리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 기업은 수익이 줄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람을 자르는 겁니다.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진 사람들은 더더욱 소비를 줄이고 시장에는 재고만 쌓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초고속 압축판입니다. 기술이 가져온 축복이 오히려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죠. 편의점 도시락이 100원이 되어도 내 주머니에 10원조차 없다면 그 풍요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제는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넘쳐나는 것이 재앙이 되는 기묘한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공급은 무한한데 수요는 실종된 상태. 이것은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배워온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낯선 길 위에서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경제의 대원칙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경제학은 이제 정말 사망 선고를 받은 걸까요? 모든 것이 흔해진 세상에서 가치라는 단어는 과연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희소성이 사라진 시대.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자산들의 순위가 통째로 뒤바뀌는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경제학의 심장은 희소성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돌멩이보다 비싼 이유는 단 하나,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라는 마법 지팡이가 이 심장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단 몇 초 만에 얻고 복잡한 설계도나 예술작품까지 무한대로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김대식 교수가 지적하듯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부족함을 관리하는 학문인데 AI가 그 부족함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공기를 돈 주고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흔해서 시장 가치가 0에 수렴하죠. 만약 AI가 모든 지정노동과 제조 공정을 공기처럼 흔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배운 기술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들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받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점이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거대한 실종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가가 싸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지도 자체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산자, 공급자, 유통업자라는 고전적인 개념들이 AI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곳에는 이윤도, 경쟁도, 우리가 알던 방식의 성취감도 남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가치의 진공 상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낙관주의자들은 이 현상을 인류의 해방이자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지상낙원이 올 거라 장담하죠.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장밋빛 미래, 이면에는 평범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잔혹한 부의 칸막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유토피아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음 장에서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생산하고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는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요. 듣기에는 참 달콤한 유토피아입니다. 하지만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낙원의 입구에는 아주 높고 단단한 유리벽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기술은 평등하게 보급되는 것 같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의 물줄기는 갈수록 좁고 깊어집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알고리즘을 소유한 극소수의 플랫폼 포식자들이 모든 이윤을 독식합니다. AI라는 마법 지팡이를 쥔 소수는 무한한 부를 쌓고 그 지팡이가 내뿜는 결과물을 소비만 하는 대중은 점차 경제적 주도권을 잃어가는 구조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자동화 농장이 세워져 쌀값이 폭락한 상황과 같습니다. 세상에 밥은 넘쳐나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죠. 하지만 그 농장의 주인은 단 한 명뿐이고 나머지 수만 명의 농부는 일자리를 잃고 농장 주인이 던져주는 배급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독점이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노예제의 민낯입니다. 화려한 유토피아의 조명 뒤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산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거대 기업의 배급이나 기다리며 도태되어야 할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각자 도생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이 절망적인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생존의 열쇠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인간만의 무기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세상이 온통 AI로 뒤덮여도 누군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수십 배의 몸값을 제한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주판을 버리고 설계도를 잡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산기가 처음 보급되었을 때 끝까지 주판알을 더 빨리 튕기려 노력했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계산기라는 도구를 손에 쥐고 그동안 상상만 했던 거대한 빌딩과 복잡한 기계를 설계하기 시작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가 되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와 숙련도를 겨루는 헛수고가 아닙니다.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정해진 답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능력은 이미 AI가 100만 배쯤 앞서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미친 듯이 갈구하는 인재는 정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AI라는 수조 마리의 일꾼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 결정하고 그 결과물을 조합해 세상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이제 직접 삽질을 하는 인부에서 포클레인 수백 대를 부리는 현장 소장이 되어야 합니다. AI가 쏟아내는 수만 개의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 보석인지 가려내는 안목과 그것들을 연결해 하나의 비즈니스로 엮어내는 기획력이 당신의 새로운 연봉을 결정할 것입니다. 남들이 AI에게 일자리를 뺏길까 전전긍긍할 때 당신은 AI를 당신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파도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파도를 서핑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막상 내일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분석가 오건영 단장조차
이번 대담을 통해 십수년간 지켜온 자신의 업무 루틴을 통째로 뜯어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물급 전문가들마저 벌벌 떨게 만든 그 섬뜩하고도 희망찬 터닝포인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일상을 180도 바꿀 그 구체적인 행동 감령을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익숙한 길로만 운전하면 사고는 안 나겠지만 결코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루틴 속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식 교수가 던진 신선한 자극은 기존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주문합니다. 15년 넘게 매크로 경제를 분석해온 오건영. 단장조차 이번 대담을 통해 자신의 낡은 루틴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물급 전문가들마저 벌벌 떨게 만든 그 섬뜩하고도 희망찬 터닝 포인트는 바로 나 자신의 해체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하나의 기업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장님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다면 이제는 나라는 회사의 CEO이자 AI라는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리포트를 쓰는 단순 반복 루틴은 AI에게 넘기십시오. 대신 그 시간에 AI가 뽑아낸 수천 개의 데이터 사이에서 맥락을 읽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업무 프로세스 중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떼어내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핵심에 집중하는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당신의 일과표에서 AI로 대체 가능한 80%를 도려낼 용기가 있습니까?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당신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구경꾼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타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선택은 이미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을 뚫고 마침내 승리자가 거머쥐게 될 마지막 열쇠는 무엇인지 그 대미를 장식할 결론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마침내 거대한 파도가 우리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파도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때 누군가는 서프보드를 챙겨 파도 꼭대기에 올라탈 준비를 합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단 하나의 생존 지도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안개 속에서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와 같습니다. 도대륙의 법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양이 곧 권력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AI라는 거대한 동력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당신의 계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식의 성장이 곧 자산의 성장이 되는 이 잔혹하고도 기회 가득한 시대. 당신은 오늘 얻은 이 차가운 통찰을 뜨거운 실행으로 옮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의 추월 차선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남들이 세상이 망했다고 비관할 때 당신은 판이 바뀌었다고 외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익히십시오. 당신의 몸값은 AI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AI를 얼마나 우아하게 부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생존 지도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이제 그 지도를 들고 세상이라는 무대로 당당히 걸어나가십시오. 당신이 이 거대한 변화의 관객으로 남을지 아니면 새로운 부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지는 오직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험난한 경제의 바다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킬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이 긴 여정을 마칩니다. 당신의 성공이 곧 우리의 보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경제학입니다.